그래서 저는 제 그림에 대해서 그만큼 어떤 문명을 느끼죠. 문명적인 문명을 느끼는 거예요. 문명사적인. 예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아직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뉴욕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이 안 됐는데 노출되자마자 인기를 끌 수밖에 없어요. 뭐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? 물론이죠. 그게 언제쯤 시기적으로 좀 정해놓으신 게 지금 그림이 없어가지고 해외 전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림이 나오는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. 2년이요. 물론 이렇게 후배들이 또 해외 홍보를 해주고 계시고 이제 대표 그림 막 이렇게 이미지로만. 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 직접 전시할 그림은 없는 거죠. 지금 재료비 구하느라고 바쁘니까.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. 네. 유튜브를 통해서 세 번째. 이거 먼저 두 번째가 뭐죠? 천재화가라고. 천재화. 예, 요건 누가 붙여서. 저 친구. 아니 근데 네. 원래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듯이 네. 이렇게 사실 전 누가 저를 천재화가다 이러면은 처음에는 진짜 막 닭살 돋고 막 그랬어요. 네. 그랬는데 제가 제 그림의 운명을 느끼고 나서는 에이 마음대로 불러라. 천재화가가 됐든 뭐 이렇게 뭐가 됐든 상관없다. 어차피 내 그림은 그 그림 자체의 운명대로 갈 것이고 내 화가로서의 운명도 역시 그 어떤 정해진 경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닐 때 그림도 그리고 예전에 뭐 발명가들 발명품 컨설팅도 하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너 책도 쓰고 그러니까 예술계 또는 이렇게 글 쓰는 곳, 그림 그리는 곳, 그다음에 기술공학 쪽까지 다뤘기 때문에 다빈치라는 별명이 천재화가, 즉 저 친구가 천재화가라고 부르기 전에 제 별명이 다빈치였어요. 워낙에 다양한 분야를 다루니까.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그 다른 쪽에 나온 기사 읽어보니까 사실 공대를 가야 될 사람이 미대를 가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거는 이제 공대 친구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. 근데 미대에 계시면서도 공대 쪽에도 유명하셨던 거예요? 그런 건 아니고요. 두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대학교 다니면서 이상하게 공대 친구들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.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야. 그래서 저를 후원해준 친구도 공대 친구래요. 네, 돈을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동펀드까지 소개해주기로 한 친구가 있는데 걔는 자원공학과 해서 지금 왜 중동펀드랑 친하냐면 이제 지하자원을 다루기 때문에 지하자원 투자 컨설팅 하는 회사의 CEO가 있어요, 친구 중에. 아무튼 그 친구 말고도 아무튼 이공계 쪽 친구들이 많았어요, 대학 다닐 때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야, 너는 공대에 왔어야 되는데 왜 미대 갔니?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술자리에서 간혹 하고 그랬죠. 그 미대 나오신 분들은 사실 미대 나오신 분들끼리 굉장히 보수적인 관계를 좀 유지하는 걸 제가 자주 봤거든요. 근데 그렇진 않으실까요? 작가님? 전 답답해서.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끔 써먹는 말인데 마놀로 위게라는 그것도 이제 예명이더라고요. 피카소의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 피카소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, 피카소에게 그 마놀로 위게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. 피카소에게 그림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.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?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자 잡고자 하는 예술, 진짜 본질은요, 거기에 집착하면 오히려 잡기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난 미대생이야, 난 화가야, 화가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살았어요.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는 그 화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동안. 그리고 단지 미술 전공자이기 때문에 붓을 들고 어딘가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싫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기가 막힐 것 같아. 그 충동. 그 충동이 있을 때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그게 진짜 화가죠. 근데 난 직업이 화가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. 그게 과연 진짜 화가냐는 거죠. 예를 들어 의사가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
그 열망이 있을 때 진짜 의사지. 그렇죠.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. 근데 월급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병원에 출근해. 이렇게 하면 그 의료사고 나죠. 환자에 대해서 섬세해지지 않게 되거든요. 민감해야 되거든요. 수술할 때 왜 자꾸 뭐 놓고 막 꼬매고 이래? 아, 물론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. 열망이 없어서가 아니라. 저 그것도 좀 하나 여쭤볼게요. 언제부터 지금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나요? 2006년에 시작됐어요. 그때 영감이 뭘 그릴까 하다가 2006년 봄인지 가을인지 정확히 여름인지 모르겠는데 눈동자에다가 뭔가를 그리면 평행우주론이 되는구나. 그 전부터 그럼 평행우주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. 네. 그리고 그것이 평행우주론이 모든 것을 원래 그 통일장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, 그게. 그러니까, 근데 그 평행우주론은 물리학 쪽에서 통일, 그 어떤 그랜드 시어리라고 하는데, 거대한 이론, 그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완성하고자 했던 그 그랜드 시어리, 지금 뭐 엠미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, 아무튼 대통합이론이라는 것을 추구하다가 평행우주론까지 넘어왔는데, 재밌게도 이 평행우주론이 종교계, 영성까지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. 사후의 세계, 신들의 세계까지, 인간의 상상의 세계까지.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대통합 이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문명 전체에 있는 모든 사상, 기술, 과학 모든 것을 통합하는 설명해낼 수 있는 이론이라는 걸 저는 이제 깨달았죠. 공부하면서.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걸 느끼고서 이 너무 중요한 것을 어떻게 이미지화 시킬 것인가를 화가로서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래서 2006년에 그 눈동자에다가 달을 그리든 천체를 그리든 뭔가를 그리게 되면은 이게 그 평행우주론에 굉장히 근접한 그 시각화 시킬 수 있는 것에 어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상당히 궁극적이고 상당히 맥시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이상을 시각화 시키기 어렵겠다는 느낌까지도 약간 들었죠. 굉장한 철학이 사실 담겨있는 작품이잖아요. 네. 한 작품 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.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. 우리가 풍경사진 작가라든지 네. 또는 자연을 그리는, 꽃을 그리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은 직접 정물화가 이렇게 보면서 그리잖아요. 네. 그런데 평행우주는 안 보이는 세계가 99.999%거든요. 그리고 우주라는 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행성에 어떤 눈동자를 가진 관찰자가 있을지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외계인의 눈도 그리고 그랬거든요. 외계인의 눈 그린 거 이제 한번 이미지로 보내드릴게요. 네네. 그거 이제 피플투데이랑 좀 차별화시켜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좀 집어넣어보자. 외계인의 눈 한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제가 캔버스에다 이제 일단 다양한 눈동자도 그리고 막 물감도 뿌리고 꽃처럼 생긴 별도 그리고 은하도 그리고 갤럭시도 그리고 막 이래요.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주는 너무 넓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야.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실수로 이렇게 물감을 뿌려도 아니야 저렇게 생긴 은하 있을 수 있어. 있을 수 있어. 화면에서 모든 경영이 되는 그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. 우주를 그리니까. 되게 속이 시원하죠. 그래서 우리가 여름 휴가철에 또는 봄에 유채꽃이 필 때 사람들 여행을 가잖아요. 근데 여행을 가기가 싫어요. 캔버스 위에서 여행하는 게 더 시원하거든. 더 뻥 뚫리는 그런 어떤 시원함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가족여행을 잘 안 가요. 심지어는 우리 애가 이제 동물원에 갈 나이가 됐는데 그 동네 친한 형한테 우리 아내하고 애기하고 동물원 좀 대신 데려가달라고 그래서 보내고
어디 여름에 계곡 같은 데 갈 때도 남의 차에 태워서 보내고 나는 그림 그리고. 가족여행조차 잘 안 가요. 가족분들이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겠네요. 아, 어쩔 수 없어요. 저희 어떤 그 화가로서의 어떤 사명 같은 게 있기 때문에. 제가 유튜브 좀 여쭤볼게요. 네. 유튜브를 좀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 하신 거죠? 2008년 4월이요. 2008년. 굉장히 일찍 하셨네요. 네, 2008년 4월. 지금 한 5,000명 정도의 구독자. 네, 5,232 정도. 한 5,300 정도로 쓰면 될 거예요. 지금 여기 5,000여 명 중에 네. 선생님한테 이제 뭐 사실 그림을 좀 투자를 해서 네. 한 2, 3년 뒤에 네. 받는 그런 조건으로 후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분들이 한 250명 정도. 250명. 유튜브 내에서 250명, 그 다음에 네. 외부에서 한 50명에서 전체가 한 300명 정도. 아, 300명. 네. 이거를 어쨌든 지키셔야 되는 거잖아요. 약속 지키는 거죠. 근데 시간적으로는 뭐 좀 가능해요. 네, 제가 시간 계산해서 제가 개인전 하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받았어요. 근데 좀 빠듯하긴 해요. 아, 그래요? 네, 빠듯하긴 한데 열심히 해야 돼요.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저의 그 미술사 측의 구도를 말씀드렸잖아요. 예. 아인슈타인 시대에 피카소가 있었고 아인슈타인 이후에 고리들이 있다. 이 정도까지 제가 이제 화단에서 그 정도의 내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하고 싶지 않겠어요? 열심히 하고 싶죠. 그죠? 아니 자기를 문명사에서 미술사에서 그 정도의 존재라고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스스로. 네. 막 팍팍 그림 그리고 싶잖아요. 그렇게 멋진 철학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근데 재료비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좀 하고 싶다. 하고 싶다. 그리고 그러면 먼저 돈을 좀 그림값을 주면 그 돈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을 위한 그 소품도 그려주겠지만 나는 대작을 하고 싶다는 거지. 500고 800고 1000억이고 세계적으로 진출을 해야 되니까. 근데 여러분들이 내 그림을 20, 30호, 50호, 100호 이렇게 사주면 원래 그러니까 미술에서는 재료비가 조금